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30쪽 원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화 네 번째 주제로 넘어왔고요. 130쪽 거쳐서 이제 131쪽 펴놓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에 저항했었던 고려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으로 고려와 몽골이 어떻게 첫 번째로 접촉하게 되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고려와 몽골은 접촉할 일이 없었는데 단 한 가지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몽골의 국경과 고려의 국경을 거란족의 일족들이 주로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면서 양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몽골과 고려가 연합을 해서 이 국경에 있었던 거란족을 한번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이 몽골군과 연합을 하면서 이제 고려와 몽골이 첫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몽골과 고려와 외교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었었는데요. 자, 우리 나중에 세계사 시간 계속 배우면서 배울 텐데 이 몽골이 세계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칭기스칸 인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칭기스칸이 시작으로 인해서 몽골이 유럽까지도 점령할 정도로 매우 큰 세계 대제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이 이제 고려에 무리한 요구, 막 곡물을 많이 내라, 막 돈도 많이 내놓고 곡식도 많이 내놔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고려에게 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원래 좋았던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이제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여라는 사람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 어떠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에 갔던 사신 저고여가 죽어서 왔네. 이거 고려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몽골이 고려의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와 몽골 간의 긴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몽골의 침입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몽골이 고려에 침입해 왔을 때는 당시 고려는 최씨 무신정권 시대였습니다. 자, 최씨 무신정권에서 맨 처음에 무신정권이었다 보니까 우리 몽골의 침입을 한번 대항해보자라고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몽골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엄청나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이 엄청나게 한데 얻어 터진 거죠. 그래서 결국 강화를 맺고 나서 당시 몽골은 고려에 다루가치라는 감시관을 둔 채로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다루가치는 우리 교과서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 131페이지 날개를 보면은 자, 다루가치죠. 몽골이 점령지에 두었던 관리로 1차 침입 이후 72명의 다루가치를 두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자, 이렇게 첫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몽골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 고려의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한 채로 다시 몽골로 돌아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씨 무신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싸우려면 싸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도를 개경해서 당시 섬이었던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 우리 당시 몽골은 기마민족이었어요. 말을 타고 엄청나게 전술을 꾸미는 그러한 민족이었었는데 말을 잘 타다 보니까 반대로 바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전에 매우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고 백성들도 다 산으로 피신시켜라. 우리 산에는 말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피신시키면서 다시 한번 몽골과의 일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몽골군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우리 다루같이 감독관 파견해 놓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뭐 강화도도 천도하고 항전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몽골이 다시 고려를 침입해 오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몽골과의 전쟁을 주로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처인성에서 우리 김윤후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윤후는 승려였었어요. 아까 장군이라 했는데 장군이 아니라 승려 김윤후가 우리 처인성에서 활약을 하면서 당시 몽골군의 장군이었던 살리타를 활로 쏴서 사살하는 등 매우 엄청나게 큰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외에도 우리 충주에서도 우리 관노들, 우리 노비들이 주로 해서 항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당시 김윤호가 충주로 옮겨가서 우리 충주에서의 전쟁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당시 충주 처인성 때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싸움을 벌였던 그림을 잘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활을 쏜 승려의 모습,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김윤후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보면은 지금 몽골군들 다 말 타고 있죠. 몽골군들이 이렇게 진화민족들이었다라는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추가로 뭐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강화도로 우리 최씨 정권이 피난을 간 거였어요. 자, 당시 이쪽 부분에 개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경과 가까운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자, 강화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건너오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군으로 이 바다를 방어를 하면서 우리 고려 중앙정부에서도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했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백성들이 대몽항쟁을 펼친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에 추가로 해서 우리 고려 정부에서는 어떤 걸 했냐?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팔만대장경은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경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 당시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었죠. 그래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우리 몽골군을 물리쳐주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기록해보자 라고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단결도 도모하면서 우리 팔만대장경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팔만대장경은 우리 문화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죠. 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이 해인사,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 또한 매우 그 보관 능력도 우수하다 해서 해인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에요. 자, 이름부터가 팔만대장경이죠. 그만큼 엄청난 많은 양이 있는데 오타, 이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한자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다 판 거예요. 그런데 오타가 엄청 적어요. 이렇게 많이 쓰면 한글로 이렇게 써도 오타가 좀 나올 텐데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도 엄청나게 오타가 적은 만큼 그렇게 뛰어난 우수한 경전이었다라는 것 우리 문화 시간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백성들과 정부에서도 우리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하였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다시 강화를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 몽골이 워낙 이제 전쟁에 유능하고 능숙했기 때문에 수도인 강화도 섬 빼고는 나머지 고려 전 국토가 황폐화될 정도로 몽골군이 매우 많이 침입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골군과의 강화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당시 무신 정권은 끝까지 이 강화를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고 당시 전쟁 상황도 그렇고 이 강화를 맺으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이제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게 되고요. 수도도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우리 몽골의 간섭을 받는 몽골 원간섭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원간섭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추가로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제 3번, 4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자, 우리 이렇게 고려 정부와 몽골군과의 사이에 강화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신정권의 잔재, 무신정권이 군사적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과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면서 이 삼별초 독자적으로 개경환도도 반대하면서 우리 강화도에서 항전을 하다가 자, 당시 몽골과 고려 정부의 연합군에 패해서 진도로 도망쳐서 진도에서 다시 몽골군과 전투를 하다가 또 다시 패배를 해서 제주도까지 이동.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해 가면서 당시 몽골군과의 강화를 반대하고 몽골군과의 전투를 주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고려 정부와 몽골군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별초, 우리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구였던 삼별초가 독자적으로도 우리 몽골과의 끝까지 전투를 주장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몽골과의 전쟁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 몽골과의 전쟁은 매우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몽골과의 전쟁 시작은 최씨 정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주 긴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무신 정권은 붕괴가 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또 전쟁이 계속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당시 사상자와 포로도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일반 백성들의 삶도 엄청나게 피폐해졌었습니다. 자, 우리 당시 몽골군이 고려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면서 지나갈 때 문화재가 있으면 불로 태우고 이렇게 만행도 많이 벌이게 되면서 당시 문화재였던 초조대장경이나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유적들이 파괴되는 결과도 초래되게 되는데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문화적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났었는데 이 문화유적이 몽골군에 의해서 불타 없어진 게 매우 참 아쉬운 사건으로 많이 기록돼요. 당시 9층 높이의 목탑은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초대형 목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목탑이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아마 엄청나게 그 문화적 가치가 뛰어났었을 텐데 이 문화유산을 보고 어떠한 그냥 여담이 있냐면 몽골군이 이 황룡사 9층 목탑쯤에 왔을 때 겨울에 왔었대요. 근데 땔감이 필요했는데 옆에 목탑이 있네, 나무잖아. 갖고 태워서 땔감을 썼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그 문화재의 손실이 아쉽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물입니다. 자,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이 훼손됐다는 것까지 살펴보고 우리 몽골과의 전쟁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132페이지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좀 나눴어요. 지금 아마 한 여기까지 선생님이 진도를 나간 걸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 원 간섭기 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 나눠놨으니까 우리 교과서를 함께 읽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우리 다음 주에 다음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